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요 좀 심각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네. 서울대 N번방 이슈입니다. 아, 맞아요. 이거 정말 저도 좀 충격적으로 봤는데 요즘에 막 하도 뭐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묻히는 감이 있어요. 네, 진짜 요즘에 그 뉴스 관련된 네네. 내용을 지금 전하는 곳을 보면은요 한 분이 완전히 그 메인을 다 뒤덮고 맞아요. 계시죠. 한 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분 정도 이제 다 뒤덮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많이 회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녹음을 시작하기 조금 전에 친구랑 점심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네네. 친구가 이제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없는 친구도 아닌데 제가 서울대 N번방 사건 너무 충격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나 그거 처음 들었어 라면서 근데 그거 뭐야? 뭐 그런 건가? 뭐 얼평하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니죠. 훨씬 더 지금 심각하죠. 너무 네. 이거는 너무 심각한 범죄가 실제로 일어난 것이고요. 혹시라도 제 친구처럼 그 소식이 늦으신 분들이 계실까 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울대를 졸업한 남성들이 동문 여성 수십여 명의 합성 음란물, 그러니까 딥페이크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뭐 돈을 갈취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뭐 이런 범죄를 보통 우리가 상상하기 쉽잖아요. 네네. 근데 자기들끼리 그거를 돌려보면서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그걸 돌려보면서 이제 깔낄낄대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고 네. 이제 너 사진 이상한 사진이 요즘에 딥페이크 같은데 텔레그램에 돌고 있어라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이 네네. 깜짝 놀라서 텔레그램에 그때서야 이제 접속을 하고 들어가 보잖아요. 네. 그럼 말을 거는 거예요. 헐. 야, 이거 너잖아. 오. 라면서 너도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 이런 식으로. 네. 너무 질이 나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조주빈의 그 N번방 N번방. 사건, 네. 그거는 성적 착취, 그다음에 돈을 갈취하는 네. 거잖아요. 이거는 결이 좀 달라요. 네, 그러게요. 예, 이건 결이 다른 범죄다.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돈을 뺏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이게 정말 문제이고 논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이걸 경찰이 물론 체포하고 수사했죠. 네. 근데 그 과정에 사실 경찰이 뭘 수사를 해가지고 범인을 특정한 게 아니고 네. 민간인이 언더커버로 위장해서 그 아.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검거를 한 아, 케이스입니다. 네. 저도 봤어요. 그 불꽃 맞아요. 맞죠? 네네. 예. 그 추적단 불꽃이라고 사실 조주빈 N번방 사건 네. 그 당시에도 이제 활약을 해가지고 네. 검거가 가능했던 사건인데 이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이제 활동가가 네. 지금 이제 얼룩소에서 에디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은지 활동가가 남자인 척 서울대 아내를 둔 미모의 서울대 아내를 둔 남자인 척하고 접근을 하여 네. 그들에게 계속 신뢰를 쌓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다가 내 아내의 속옷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먼저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주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검거가 된 사건입니다. 이야. 이게 경찰이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인력이 너무 작아요. 맞아요. 언더커버 하기도 힘들고요. 네. 네. 인력이 너무 작은데 신고 건수는 많으니까 이렇게 하나 대응할 수도 없는 데다가 경찰의 수사력이라는 게 텔레그램이라는 데가 보안, 그쵸. 철저한 익명성 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뜬 회사잖아요. 그런 메신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업체다 보니 수사 협조도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경찰이 뭐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적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간에서 나서서 수사를 도와서 그렇게 검거가 됐다라는 점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저는 이 사건에서 되게
좀 이질적으로 다가왔던 게 네. 딥페이크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야, 이게 이렇게까지 우리 삶에 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구나. 네. 이걸로 인한 성범죄가 일어날 수준이구나. 이런 네. 생각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이게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그 범죄, 이게 이미 네. 현실이 되어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약 근미래의 뭐 SF물, 뭐 디스토피아 그린 드라마 이런 거 네네네.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넷플릭스의 블랙미러라든지 뭐 닥터 후 영국의 네네. 뭐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이 딥페이크로 인해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디스토피아적인 상상이 한 5년 전, 6년 전 팬데믹 직전만 하더라도 그런 드라마에나 나오는 상상의 영역이었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우리 김혜림 에디터도 보셨겠지만 최근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뭐 오픈 AI까지 네네. 그 생성형 AI로 영상을 생성해내는 아, 거, 그쵸, 그쵸. 네, 그 기술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모나리자가 노래 부르는 영상 이런 거 보셨죠? 네네네. 그게 너무 쉽게 되는 거죠.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러한 영상 생성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고 5, 6년새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얼마 전에도요, 제주국제학교에 다니는 한 10대 남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돌려본 혐의로 아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유. 이거 무슨 천재가 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쉽게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예, 수준이라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연예인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연예인 얼굴을 포르노 영상과 합성을 해서 이제 만든 그 딥페이크 영상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해서 이제 검색해서 걸린 거예요. 네. 그 걸린 것만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총 4개월 동안 4,691건 이나 이제 걸려 들었습니다. 아. 이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자, 근데 이게 지금 4,691건이라는 이 숫자 자체도 크지만 네. 이 추세가 더 중요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946건이었어요. 5배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아. 1년 만에. 1년 만에 이렇게 증가할 정도면은 가면 갈수록 더 빠르게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이 빠르게 아. 발달하는 만큼 더 빠르게 증가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 저도 막 그런 거 봤어요. 딥페이크 이제 피해자의 네. 어떤 많은 사람들이 뭐 케이팝 스타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셀러브리티들 맞습니다. 많다고 했는데 뭐 최근에 테일러 스위프트도 막 X에서 그런 영상이 돌아다녀가지고 맞아요. 네. 난리가 났었죠. 지난 1월이었는데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희생양이 됐죠. 네. 노출 사진에다가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더 씌운 그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네. 여기다가 이제 요 이미지를 그 X, 옛날에 그 우리가 트위터라고 한때 불렀었던 그 X 플랫폼에다가 올렸는데 이게 정말 빠르게 확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X에서 대처가 이때 좀 늦어가지고 네네. 구설수에 올랐었죠. 네. 그런데 테일러 스위프트 하면 전 세계가 알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그쵸. 가수잖아요. 네. 그래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표적이 됐다? 큰 뉴스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렇게 됐구나. 근데 알고 보니 우리 김혜림 MC도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은 네네. 이렇게 크게 뉴스가 되는 테일러 스위프트도 있지만 그렇게 뉴스가 되지 않는 데에서 보면은 피해자의 케이팝 스타가 너무 많다. 아, 진짜 우리- 마음이 아파요. 예, 우리나라 네. 걸그룹들 얼굴을 도용한 음란물이 너무 많다. 이거를 어디서 먼저 보도를 했느냐? 지난 3월에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되게 색다르다.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좀 적다라는 그러네요. 반증일 수도 네. 있어요. 이제 르몽드지의 보도에 따르면요, 인기 있는 5개 음란물 딥페이크 플랫폼을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표적이 된 유명인, 그러니까 셀럽이죠. 네. 셀럽 50명 중에서 절반 이상, 그러니까 50명 중에 절반 이상이니까 뭐 26, 7명쯤 네네. 되겠죠? 이게 한국 스타로 드러났다. 이제 절반 이상이면 진짜 많은 건데. 그쵸?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케이팝이 흥하다 예, 해도 이 전 조그만 세계 나라에서 예, 전 예. 세계에 얼마나 그 내로라는 스타가 많은데 한국 스타들이 유독 그렇게 많이 표적이 음.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또 네덜란드 딥페이크 탐지 회사 딥트레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아니 이거 오래된 얘기다. 음. 이미 2019년에 관련 피해를 본 전 세계 유명인 중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이미 2019년에도 케이팝 아. 스타였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이 케이팝 스타들이 굉장히 타겟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를 봤더니 10대 학생들이 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더라라는 네. 겁니다. 아, 이게 좀 갈수록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고 옛날에는 뭐 인터넷 막 그렇게 막 쉽게 쓰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맞아요. 뭐 4살, 5살도 막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딥페이크도 점점 더 대중화될 텐데 그러면 더더욱 큰 문제가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문제는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문가들은 먼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내놓은 의견인데요. 엠번방 사건, 조주빈 엠번방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사실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이 내려졌기 때문에 네. 마치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성폭력을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케이스들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많이 보도된 사건,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대중의 주목을 받은 사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에 그치고 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영상이 유포가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 퍼지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서버가 외국에 있거나 우리의 통제권 안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 피해자는 결국 일상생활 자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이제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처벌이 느슨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 2020년 조주빈 엠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범죄를 처벌하도록 법이 이제 좀 개정이 됐지만 해당 법으로 처벌받은 약 70여 건 가운데서 절반에 해당하는 35건은 기소도 안 된 채 방면됐다. 아. 그럼 나머지 30건 어떻게 됐냐? 네. 30건 중에서 두세 건을 빼고는 거의 집행유예 아니면 굉장히 약한 처벌을 받았다라고 네. 이제 짚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법이 제대로 처벌하고 있지 않다. 이거 아. 해도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러지 않으면은 빠져나가잖아. 그러네요.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또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교육 문제예요. AI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술은 발달하는데 우리의 윤리 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못 쫓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네. 우리가 뭐 뉴스, 드라마, 대중매체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이런 게 조금 문제라는 것을 좀 알려야 된다라고 네. 지적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아, 근데 또 이게 제가 너무 좀 암울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네. 교육으로 정말 이게 해결 가능한 문제일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교육이 사람들의 생각을 여기에 관해서 얼마만큼 바꿀 수 있을지 좀 잘 모르겠다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저도 우리 혜림이 MC처럼 좀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마다 그 성범죄에 대해서 불행하게도 이게 범죄냐 아니냐, 처벌의 대상이냐 비난의 대상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느끼는 간격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네네. 범죄가 안 된다라는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고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는 대부분 동의를 할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럴 수도 있지에 해당하는 게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그 선을. 좀 네, 합의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자, 2020년에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엠번방 방지법을 둘러싸고 당시에 네네네. 이거를 처벌을 어디까지 해야 되고 뭐 여기까지 해야 되고 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2020년입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뭐 그런 짓 자주 하거든요. 에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음.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었던 어. 김호수 법무부 차관. 아유, 좀 그렇네요. 네. 예. 이렇다니까요. 아. 이게 세대에 따라서도 그렇고 성별, 성별에 사람. 따라서도 그 사람에 따라서 이게 저는 사실 세대 성별로 사람을 이제 구분지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고 경계하는 아, 편인데도 그쵸. 이런 이야기 듣고 나면 아 이게 세대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인식이 다른 건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절망하게 되는 부분이 좀 네. 있습니다. 사실 정말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생각까지 조금 하게 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이게 또 교육이나 좀 개인의 의식, 뭐 사실 개인이라는 거는 너무 편차가 크니까 그런데 좀 국한되지 않고 이거를 사회의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뭐 생각을 해보면 법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네. 또 언론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한편으로 기술이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거든요. 당연히 있겠죠. 네. 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지금 제일 빠르게 달리고 있기 그쵸. 때문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AI 생성 툴을 이용해서 만든 AI 저작물에 워터마크를 박는 정도, 무조건 아, 박히게 네네. 만드는 것 정도는 정말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지금도 그쵸. 있는 기술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그 기술을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잘 살려갈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네. 근데 그 기술이 있으면 회피하는 기술도 아, 있잖아요. 맞아요. 또 생기죠. 그쵸. 네. 그 문제가 또 하나가 있을 거예요. 네. 먼저 첫 번째 법적으로는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익스플레인드를 통해서도 한번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듯이 유럽에서 AI 액트라고 해서 아, 그 네네. 생성형 인공지능 AI 사용에 관한 규제를 하는 네. 그러한 그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었죠.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 AI 액트에 보면은 이렇게 그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저작물에 워터마크가 들어가야 된다는 하는 이런 내용들, 어떤 식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있어요. 네. 다만 이런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워터마크를 붙이는 거지? 그쵸. 그냥 여기 뭐 도토리 하나 그렸는데 이것도 붙여야 되나? 뭐 이런. 아.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름마가 지금 확실하게 타져 있지 않다라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얼마 전이죠. 정말 바로 얼마 전 지난 이제 주 중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AI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아, 맞아요. 네. 행사가 있었죠. 거기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생성형 AI의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도덕적 또 윤리적인 문제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데에는 조금 동의가 됐었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를테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워터마크 의무화라든지 네. 이런 방안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 잘 시행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회피가 있기 때문이죠.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오픈 AI에서 만든 생성 AI로 그 만드는 그런 어떠한 그 딥페이크물을 만들어 네. 봤더니 워터마크 박히네. 아, 이거 위험해. 안 되겠어라고 생각해요. 어둠의 경로를 찾으면은 절대로 있습니다. 그쵸. 워터마크가 안 박힌다고 주장하는 플랫폼이 분명히 나오게끔 그쵸. 되어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또 잡아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생성형 AI 기술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까지 조금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지금 당장 우리가 딥페이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당면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법도 제도도 기술도 좀 느리게 쫓아가고 있는 네.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당면한 문제인지를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초부터 네. 이 딥페이크가 큰 문제가 될 거다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네. 성범죄 쪽이 아니고 어느 쪽이었냐면은 선거를 두고서는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현대 에디터가 익스플레인드에서 이미 작년에 짚어주셨죠? 예,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에 발행했었던 네. 아티클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르헨티나 대선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그 선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세계 최초로 이제 AI가 전면에 나선 선거로 기록이 될 것이다. 네. 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두 후보가 맞붙었는데 막 서로 선거 캠프에서 이제 생성형 AI로 이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막 뿌렸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막 그 어떤 후보가 코카인을 흡입하는 어휴. 그 장면을 뿌린다거나 당연히 네. 가짜 영상이죠. 네네. 그리고 또 다른 후보는 그 장기 매매가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아. 경제적인 이슈가 될 거고 어머. 그래서 출산을 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오. 막 그런 발언을 하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고 영상.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각 선거 캠프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네. 막 유포를 하면서 좀 선거가 혼탁해졌었고 그 당시에 이제 또 다뤘었던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거는 좀 한 5년 정도 전의 일인데 2019년에 아프리카 가봉에서 있었던 네. 일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 가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가짜도 문제지만 진짜도 이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맞아요. 또 하나의 큰 문제잖아요. 근데 2019년에 그 가봉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공개석상에 이제 나가지 않았었는데 네네. 갑자기 신년 인사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영상이 뭔가 약간 조잡하고 말투도 좀 어눌하고 그러니까 군부에서 이거 지금 투병 생활 중에 자기 건강 이상설을 잠재우기 위해서 딥페이크 영상이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진짜였는데? 진짜였는데. 아. 그래가지고 쿠데타는 굉장히 빨리 진압이 됐습니다. 예. 아우. 이게 이런 식으로 정말 말이 안 되네요. 예,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딥페이크가. 그러니까요. 예, 사실 우리가 N번방 사건 때도 그랬지만 이 뭐랄까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은 뭐 일부 셀럽들을 제외하고는 약간 스스로 뭔가 잘못해서 이제 뭐 자기 얼굴을 제공한 사람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10대나 미성년자라서 좀 속아서 미성숙한, 네. 예,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일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혹은 잘 몰라서 걸려든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서울대 동문 N번방 사건 네. 요거 같은 경우도요. 피해자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 한마디로 그쵸. 예, 지금 뭐 내놓으라 하는 데에서 내놓으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된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의 얼굴은 온라인 세상에 어디에나 널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딥페이크 문제를 일부 여성의 문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의 문제로 치부하는 그런 오해부터 일단 불식시켜야 될 것이고 방금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한 나라를 흔들 수도 있는 문제이고 네. 또 딥페이크로 인해서 남성 피해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미 발생하여서 아주 심각해져 있는 문제인데 우리 경찰이 이걸 수사할 수 있을 만한 역량, 인력이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범죄는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문제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야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갖고 와봤어요. 사실 이 뭐랄까요? 이런 딥페이크를 이용한 텔레그램을 이용한 네. 이러한 성범죄는요. 사람의 사회적인 수명을 끊는 범죄인 그쵸. 거잖아요. 이게 너무 쉬워졌어요. 맞아요. 정말 모두의 손에 권총이 주어진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기술이라고 하면 뭐 다른 정치나 경제, 사회랑 분리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모든 사회적 측면 또 범죄 그리고 경제, 정치까지 모두 맞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가 또 주어진 것 같습니다. 오랜 수사 끝에 겨우 드러난 서울대 N번방 사태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까지 짚어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